네, 지금부터 5장 변수, 연산자, 수식에 대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핵심 키워드는 변수, 그리고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하죠. 객체적 언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기초 자료형이 있고요. 참조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variable은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아래 예를 보시면 int i라는 문장이 있을 때 int는 데이터 타입이고 i는 메모리 공간의 표식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이죠. 현재 이 문장을 통해서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설정이 되고 그 안에 내용물로서 10이라고 하는 정수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와 비교하여 상수라는 것도 있었죠. 자, 변수는 저장된 값의 변경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수라고 하는 것은 말 뜻 그대로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바 언어에서는 그 상수에 대한 특별한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기본적으로 변수의 사이즈와 크기와 내용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저장 언어 또는 자바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초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참조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형은 또 세부적으로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형은 기본적으로 쪼갤 수 없는 원자성을 가지는 값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생성하는 타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x라고 하는 변수 공간에는 2라고 하는 정수값이 놓여 있죠.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비교해서 이 참조형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 참조형 타입으로 생성된 변수인 이 마이카라는 이 공간에는 관련 객체를 직접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 언어는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을 강력히 규제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비교해서 파이썬 언어나 R 언어에서는 사용되는 변수를 사전에 타입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바 언어와 같이 사용되기 전에 타입을 가지고 미리 정의 또는 선언해주는 언어를 타입드 랭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자, int 사이즈. int는 자료형을 말하고 사이즈는 변수의 이름을 말하죠. 이와 같이 어떠한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타입을 가지고 해당 변수를 선언 또는 정의를 해주고 있죠. 차는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그러한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식별자,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을 포함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그냥 변수 이름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식별자, 즉 변수 이름은 유니코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다. 그래서 한글 변수명도 가능합니다. 이따 그 뒤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식별자의 첫 문자는 일반적으로 유니코드 문자이다. 세 번째, 두 번째 문자부터는 일반적인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와 밑줄 문자, 언더스코어라고 그러죠. 달러 등의 문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되고요. 마지막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키워드를 사용해서 안 된다. 자,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자바 문법 체계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예약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라는 키워드, for라는 키워드, 이런 식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예약된 키워드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 앞에서 그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된 변수 선언의 예가 있고요. 잘못된 예가 있습니다. 자, 잘된 변수 선언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일반적인 변수명이라서 문제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나머지 네 가지 예를 보시면 세 번째 예는 밑줄 문자로 시작되는 변수명이고요. 네 번째 예는 달러 문자로 시작되는 변수명입니다. 자, C 언어와 비교하자면 자, 밑줄 문자로 시작되는 변수는 C 언어에서도 적법한 예로서 허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달러 문자는 첫 글자로서 자바 언어는 되지만 C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언어에서는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변수 이름도 가능합니다. C 언어는 안 되죠, 당연히. C 언어에서의 코드 체계는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한글 변수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로서 숫자가 들어간 한글 변수명이죠. 숫자는 맨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중간, 뭐,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가능하나 첫 번째 글자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잘못된 변수 선언의 예 중에 첫 번째 예가 그거죠.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숫자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는 더블 슈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슈퍼라고 하는 단어는 변수명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슈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라는 단어는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슈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잘못된 예로서 샵이라고 하는 글자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첫 글자가 허용되지 않은 기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샵이라고 하는 이 특수 문자는 첫 글자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뭐 식별자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앞에 그 변수명을 정하는 규칙 5개를 살펴보았을 때 이 식별자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 식별자라는 개념은 변수를 포함해서 클래스명, 메소드 함수명, 상수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identifier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그 식별자를 정하는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클래스 명칭이 두 개의 단어로 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스텝, 멤버, 이제 멤버의 첫 글자 M 대문자죠. 아이템, 프로듀스 해서 I와 P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다음에 변수명, 메소드명은 같은 관리를 가지게 되는데 얘는 소문자로 시작되어서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부터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단어의 구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ay rate이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는데 두 번째 단어는 첫 글자가 대문자죠. 자, account number, 자, get, months, days.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두 번째 이후부터의 단어를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면
하기 때문에 구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max number 이렇게 해서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작성되어 있죠. 물론 여기 상수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사이에 여기 밑줄 문자를 넣어서 구분자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앞서 자바는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변수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한글 변수가 기입된 예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nt index는 equal 0. 자, index라는 이름의 한글 변수명을 정의를 하였죠. 그 밑에 바로 그 정의된 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한 예로서 index++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바 언어에서는 한글 변수 이름도 가능합니다. 자, 중간 점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변수에 새로운 값이 대입되면 기존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기존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이 대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days와 days. 자, 첫 글자가 소문자인 days와 첫 글자가 대문자인 days는 동일한 변수인가? 자, 자바 언어에서는 동일한 변수가 아닙니다. 구별을 하기 때문에 같지 않은 변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다음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변수 이름은 자, 앞에서 변수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 5개를 살펴보았었는데 그 규칙에 준하지 않는 변수명. 자, 두 번째, par items. 자, 첫 번째 글자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문제 없고요. 다음에 마지막 첫 글자가 샵으로 나와 있죠. 이 샵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는 첫 글자든 중간 글자든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밑줄 문자와 달러 문자 두 가지 특수 문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요 샵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 자바에서 지원하는 기초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형 타입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이 있습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4가지 키워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byte, short, int, long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int형 타입입니다. 자, int형은 부호가 있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자, 사이즈가 32비트입니다. 자, 4바이트가 되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세 타입을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트형 타입의 사이즈가 4바이트인데 이 타입의 절반 사이즈, 2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숏 타입입니다. 다시 또 절반 8비트, 1바이트 사이즈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 4바이트의 2배가 되는 8바이트 사이즈의 정수형을 지원하는 키워드가 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수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각 정수형에 대한 최소 값과 최대 값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숫자를 암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자, 여기 정수형 타입인 경우에 n비트가 있을 때 최소 값의 내용은 공식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최대값은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요 네 정수 타입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이트인 경우에 8비트이기 때문에 요 n에다가 8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에 7승이 되겠고요. 최대값인 경우에는 2에 7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2의 7승은 128이죠.
128에서 2를 빼면 127, 최대값이 12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float, 더블은 실수형 타입에 해당합니다. 자바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 되겠습니다. 더블은 보시는 바와 같이 64비트, 8바이트 크기의 실수형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의 절반인 4바이트 실수형 변수를 생성하는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가 되겠는데요. C 언어에서는 플로트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자바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수형 타입이 더블이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더블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 두 가지, int, 더블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형인 경우에는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크기가 2바이트가 되고요. 데이터 타입의 키워드는 CHAR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는 차라는 타입이 1바이트가 되죠. 그 이유는 C 언어는 아스키 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바 언어에서는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2바이트의 사이즈의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널형에 대한 키워드는 불린인데요. 이 불린 타입의 변수는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true와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고요. 해당하는 변수의 사이즈는 8비트,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아무 값도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 자동적으로 false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형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정수형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 그 퀘스천을 보시게 되면 만약 다음과 같이 정수형의 변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바이트 타입의 변수 넘버를 만들었고 그 변수에다가 30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이트는 1바이트 정수형 변수 타입인데 1바이트, 즉 8비트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2의 7승 마이너스 1, 즉 127이죠. 그래서 127을 넘어가는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래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정수형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여러 진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이진수만을 이해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진수로 표현하는 숫자는 너무 길어서 사람이 작성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축약된 형태로서 우리가 16진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16진법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앞에 접두어로서 0x를 넣어주게 됩니다. 0x가 앞에 있으면 이게 뒤에 나오는 숫자가 16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x1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6진수로서 11인데 10진법으로 바꿔보자면 1 곱하기 16 더하기 1 곱하기 16 0승인 거죠. 앞에는 1승이고요. 이와 같은 값으로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비교해서 8진수인 경우에는 8진수의 영어 표현은 옥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옥탈의 5가 0과 모양이 비슷해서 앞에 접두어로서 0이 붙어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숫자를 8진수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0, 1, 6 이 정수는 8진수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얘를 10진수로 표현하자면 1 곱하기 8의 1승 플러스 6 곱하기 8의 0승인 거죠. 그리고 이진수를 표현할 때는 앞에 접두어로서 0b를 넣습니다.
뒤에 1010은 이진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각 진법마다 관련한 접두어가 지정되어 있죠. 0x는 16진수, 0b는 이진수, 0만 있다고 한다면 8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 접두어가 없으면 10진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수형 변수를 활용한 예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의 내용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계산하는 예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라이스피드라고 하는 변수에 30만이라는 값이 어사인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수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 값이 큰 값이고 그 값을 받아내는 디스턴스 변수는 바이트 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8바이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롱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8바이트를 지원하는 것이고 최대값은 2의 63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8바이트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에 집어넣어서 최대값이 이와 같이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여기 중간에 365라고 하는 정수 뒤에 점미사로서 L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점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인트형 정수로 보시면 되는데 인트형 상수죠. 인트형이란 말은 이제 바이트 수가 4바이트인데 4바이트 크기의 상수인데 특별하게 점미사로서 L을 붙이게 되면 롱 타입, 롱은 이제 8바이트죠. 365L이라고 하는 인트형 상수는 8바이트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L이 붙어 있는 경우와 L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차이에 따라서 바이트 수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진법에 따른 정수의 표현 방식을 다룬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10진수가 되겠고요. 아무런 접두어가 없죠. 두 번째는 8진수가 되겠죠. 첫 번째 단어가 0이니까 옥탈에 5와 비슷한 0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있는 8진수. 그 다음에 접두어가 0x, 헥사데시말에 x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0x가 포함되어 있으면 16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는 모두 같은 숫자인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프린트 문장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모두 26이라는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상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호상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를 심벌화 또는 기호화해서 변수 이름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아래 예를 보겠습니다. 자, final double 파인 이퀄 3.141592.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실수값 3.141592는 원주율 값이죠. 자, 원주율 값을 더블형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죠.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값은 원주율 값으로서 변하지 않는 값 상수를 담아내는 것이어서 특별하게 맨 왼쪽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별도의 키워드를 기입을 했습니다. 자, 이 파이널의 효과로서 이 파이라고 하는 이 변수 공간 안에 놓여진 이 값은 절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코드에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고자 할 때 파이 r 제곱 공식을 쓰게 되겠는데요. 자, 에어리어 변수에다가 3.14159 곱하기 r 제곱이라는 계산 결과를 넣어 놓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일일이 파이라고 하는 값을 넣기 위해서 3.14159를 기입하기보다는 이 값을 기호화해서 파이라는 값을 기호화해서
아래 보시는 파이라고 하는 요 기호상수를 쓰게 되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서 정수형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논리형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형 타입은 1바이트 사이즈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값은 true 또는 false밖에 없죠. 자, 아래 예를 보시면 boolean condition equal true 라고 되어 있는데 컨디션이라고 하는 불리형 변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안에 true라고 하는 값이 대입되어 있는 거죠. 주의할 것은 자, C나 C++ 언어에서처럼 별도의 논리형이 없어서 0은 false에 0이 아닌 나머지 값은 true에 매핑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이 언어에서는 정수형의 값과 논리형의 값을 호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그런 관리가 있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수값을 논리형으로 또 반대로 논리형을 정수값으로 형 변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항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논리형 타입의 변수를 사용한 아주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논리형, 즉 불린형 변수 b를 정의하였고요. 초기에 b라는 변수에 true 값을 어사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문장에 b를 넣어놨죠.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래 b가 b에 true가 어사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bin equal 1 부등호 2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은 보니까 false 문장이죠. 틀린 값을 가지게 되는 수식인데 false 값이 만들어져서 b라고 하는 변수에 어사인 되겠죠.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문장에 b를 넣어주게 되면은 b라는 변수에 false가 어사인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수용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용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float, double. 자, double은 8바이트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겠고요. 자, float는 이의 절반인 4바이트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문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doubl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수형에서의 기본 타입은 int형이었고 실수형 타입에서의 기본형은 float 더블 중에 더블이라고 말씀드렸죠. 8바이트 더블이 실수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블형은 8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개수의 유효 숫자를 가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형 변수를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형 변수 radius, area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final double pi라고 해서 원주율 값을 pi라는 심벌로 정의하기 위해서 final 키워드를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두 개의 변수와 파이라고 하는 심벌을 가지고서 아래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은 5이고요. 면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을 집어넣었죠. 계산 결과가 에어리어에 대입되겠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실수형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에서 실수형 상수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여기 보시는
일반 표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실수 방식이죠.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학적 표기법에 근거해서 지수 표기법으로 표현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6.91이라고 하는 이 실수는 과학적 표기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 과학적 표기법에서 유 숫자 파트하고 지수 파트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수 표기법에서는 이 전반부 숫자는 그대로 쓰시고 후반부에 있는 지수 파트에 제곱 파트에 있는 숫자만을 2 다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를 보시면은 0.00081은 과학적 표기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이 숫자 8.1 파트는 그대로 쓰시고 제곱 파트에 있는 마이너스 4 숫자를 2 뒤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수 표기법으로도 실수형 상수를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이어서 아래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문장이 오류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float temperature equal 25.6 되어 있습니다. 자, float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temperature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변수에 25.6이라는 값이 어사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러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실수형 타입은 두 가지 float 더블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형은 더블이라고 그랬죠. 그 기본형을 기억하시면 상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25.6이라고 하는 실수형 상수는 플로트형이냐 더블형이냐 두 가지 중에 더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형 상수 값이 바이트 수가 8바이트가 되겠죠. 8바이트 사이즈를 가지는 더블형 상수 값이 4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플로트 변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옳게 작성되려면 25.6이라고 하는 상수 뒤에 전미사로서 플로트에 f라고 하는 첫 글자 f를 넣어주시게 되면 25.6이라고 하는 실수가 8바이트 더블형이 아니라 4바이트 플로트형 상수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오케이 맞는 문장으로서 번역이 되겠죠. 이어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료형 중에 마지막 문자형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ASCII 코드가 아니라 유니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나와 있죠.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표준 코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유니코드의 체계는 2바이트 16비트 코드 체계이죠. 그 안에는 한글 코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ch1이라고 하는 변수에 가라는 한글 글자를 대입을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니코드 자체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백슬래시 u라고 기입하시고 AC00이라고 하는 코드값, 2바이트 코드값을 넣어서 가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열은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문자들의 시퀀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자바 언어에서는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string s라고 해서 s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선언했죠. 이 s라는 변수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를 어사인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게 문자열 객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는 나중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텐데요. 객체 데이터가 정의가 되면 객체를 둘러싸고 있는 메소드 함수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에서 그 문자열과 문자에 대한 사용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HRC 해서 C라는 문자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초기에는 A를 집어넣었고 두 번째에서는 가라는 한글을 집어넣었죠. 그거를 출력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문자열 변수 S를 만들어서 거기에 헬로 월드를 어사인시켜 놨고 그거를 출력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굉장히 쉬운 코드가 되겠는데요. 기억할 것은 차라는 문자형 타입은 2바이트, 유니코드 2바이트를 집어넣는다. 다음에 문자열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점검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변수 36에서 5000 정도의 값을 저장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형이 최적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수형 타입에 대한 물음이죠. 정수형 타입에 네 가지가 있고요. 인트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절반인 쇼트가 있죠. 자, 쇼트 타입의 정수형 변수는 16비트를 지원하죠. 자, 16비트 사이즈의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2의 15승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2의 15승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5000이라는 값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숏 타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트형이나 롱 타입도 5000이라는 값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최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인트 롱보다는 쇼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2번 변수가 마이너스 3000에서 플러스 3000까지의 값을 저장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형이 최적인가? 자, 이 문제도 역시 답은 쇼 타입인데요. 이 쇼 타입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15승이고요. 최대값은 2의 15승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주 안에 요 마이너스 3000과 플러스 3000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타입의 쇼 타입의 자료형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다음 3번 0.025를 지수 표기법으로 표기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0.025라는 숫자 안에 이 숫자는 2.5가 있죠. 2.5라는 숫자를 먼저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파트는 2.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11-2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표기법으로 2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바 코드에서 2.5, 2,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0.025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다음 어떤 상수가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9가 있고 28.9F가 있습니다. 답은 28.9인데요. 그 이유는 28.9라는 숫자는 더블형 타입이고요. 더블형 8바이트가 되겠죠. 28.9F는 점리사 F의 효과로 플로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플로트는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8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28.9가 더 큰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5번 불린 자료형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전부 쓰시오. 쉬운 문제죠. 답은 true와 false가 되겠죠.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자 true는 T, false는 F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바에서 지원하는 값 true, fals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다음 수업도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